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내일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네. 2022년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셨는지요? 자, 오늘도 건강 챙겨봐야죠.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은 어떤 스타분이 진료실을 찾아주셨을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고요.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말을 앞둬서인지 다소 들뜬 분위기가 느껴지는 금요일 아침인데요. 내일 밤에는 3년 만에 제야의종 타종 행사도 열린다고 합니다. 1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뜻깊은 새해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워낙 날이 추워서 날씨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밤사이 중부 곳곳으로는 약한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쳤는데요. 다만 강추위 속에 그대로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곳곳으로 대기질이 탁합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과 밤에, 대구와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높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은 영하 2.2도, 대전은 영하 3.4도, 대구는 영하 3.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찬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은 0도, 청주는 1도, 부산은 7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질 텐데요. 새해 첫날에는 기온이 반짝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날이 맑아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선명하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미세먼지와 안개가 시정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신협 고정금리지만 올릴게요. 고정금리는 원래 오르지 않는 겁니다. 네. 일정 기간. 네. 변동금리가 움직이는 거죠. 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고정금리로 신협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개별 통지문이 간 거예요. 고정금리인데 올려야 되겠다. 2.5% 금리를 이 4.5%로 적지 않게 올리겠다. 이게 이거 아닌데. 예, 그 재테크 커뮤니티에서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네. 이럴 거면은 왜 고정금리를 택해야 되는가? 네. 고정금리, 변동금리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정돼 있는 금리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정 기간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자를 올리겠다고 하면 어쩌란 말인가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건 좀 황당하죠. 네. 고정금리로 계약을 했는데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또 통보를 했습니다. 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자가 한 136명 정도 돼요. 네. 이제 대출 금액 전체를 모으면 한 3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는 신협은 이런 겁니다. 이게 충북 청주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인 거죠. 신협인데 자, 지금 경제 상황이 급변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0.75%에서 시작해서 지금 3.25%까지 금리가 올라갔죠.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중의 대출 금리는 지금 8%대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대는 말이 안 된다. 4% 정도는 가야 된다. 이런 이제 근거를 대고 올린 것인데 이게 타당하겠는가?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이럴 정도의 상황인가? 네.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대목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정금리로 한 분들은 그때 저 변동금리보다는 좀 비싼 금리로 그걸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이제 당시에는 변동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근거가 여신거래 기본 약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관이나 약정이 모든 계약에는 다 들어가 있죠. 그래 말씀하신 대로 여신거래 기본 약관 3조 3항을 근거로 들었어요. 네.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그런 조항이 들어있기는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급변한 국가 경제나 네. 금융 환경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이 변동을 개별 통보하고 네. 시행할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금융감독원이 나섰습니다. 아. 금감원이 나서서 네. 다시 낮추시오. 아하.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런 약관상의 내용이 존재하는데 네. 지금 그럴 정도의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이냐? 예. 이게 만약요 인정되면 금감원 입장이나 국가 입장에서 심각해지는 게 그렇죠. 모든 협동조합, 신협이나 금융기관이 다 고정금리 올리겠다고 하면 지금 큰일 나겠죠. 네, 네.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이 도로 낮춰라. 그럴 정도의 이 약관을 지금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다들 힘들긴 하겠지만 이게 고객과의 약속이기 아, 때문에 그렇죠. 네. 더 큰 걸 위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네. 예, 이게 어제 오후 1시 50분경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고속도로 상에 방음 터널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 엄청나게 큰 불이 네. 연기와 함께 올라와서 저게 뭐냐, 뭐 폭발음도 들렸다. 네. 처음에는 트럭과 버스가 충돌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5명 나왔고요. 네. 안면 화상 등 이제 좀 중상자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를 흡입한 경우에 경상 환자들이 이제 한 34명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큰 화재였고요. 저게 처음에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폐기물을 수거하는 집게 트럭에서 이 운전자가 진술했습니다. 처음에 연기가 나더니 곧 불이 붙었다. 그래서 이게 가변의 차를 긴급하게 댔는데 방음 터널로 그 불이 옮겨 붙은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으로 우선 정밀 감식을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화재가 난 지 한 20분 만에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고요. 그로부터 10분이 지나서 소방 대응 2단계 그렇게 되면 소방차가 한 이제 51대에서 한 이 80대까지 동원할 수 있고요. 네. 네. 어제 뭐 많은 소방관들이 동원돼서 화재 진압에 나선 결과 헬기의 소방 진압 등을 통해서 한 2시간여 만에 초진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시경에는 완전히 화재는 진압이 됐습니다. 네, 이 방음터널 구간이 화재를 진압하기에 좀 어려움이 네. 있다던데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막혀 있잖아요. 네. 다 막혀 있는데 거기다가 저 방음 터널의 패널을 보시면 플라스틱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기가 장점은 뭐냐면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어쨌든 연기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터널인데 문제는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패널의 소재 때문에 불이 붙고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면서 불길이 훨씬 더 거세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방음 터널의 이제 이 소재가 앞으로 좀 안전 상황에 대한 점검을 다시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화재는 결국 더 커지게 된 것은 방음 터널의 패널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고로 인해서 방음 터널이 얼마나 화재에 취약한지 우리가 그렇죠. 그냥 보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이 내년이라고 해봐야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예, 이 고향 사랑 기부제가 실시됩니다. 아마 요즘에 뭐 크든 작든 많이들 기부하실 겁니다. 해외 난민 또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들 국내에 뭐 결식아동 기부들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고향에 내가 기부할 수 있다. 이건 대상은 지자체입니다. 예. 네. 자신이 지금 소재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제외하고 전국 어디든 지자체를 찍어서 자 여기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니까 기부를 좀 하겠습니다 하면 연 한도가 500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고향에 대해서 내가 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기게 되었다. 네. 이거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고요. 네. 저도 지금 몇 군데 떠올리고 있거든요. 네. 전 고향은 서울인데 네. 또 부모님 고향은 이북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네. 제가 군복무했던 강릉이라든가 어. 네. 좀 오래 살았던 신혼 때 살았던 뭐 춘천이라든가 이런 데 좀 기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금 혜택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답례품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던데요. 이거 잘 활용하시면요. 사실은 준 거보다 받은 게 더 많아요. 오. 10만 원을 제가 기부를 했어요. 네. 어떤 특정 지역, 고향이든 고향이 아니든 내가 애정이 가는 지역에 지정을 해서 10만 원 기부를 하면 전액 세액 공제니까 돌려받는 셈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기부한 금액의 30%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이 지방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10만 원 내면 한 3만 원어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오. 그럼 저는 10만 원 기부했지만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좀 남는 장사 아닌가 기부라기보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괜찮네. 네.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관심 있으시면요. 예. 농협을 방문하시면 아, 농협에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진료실 문 열죠. 네,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 행복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교수,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모사원 한의학 박사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행복진료실 오늘도 진료 접수해 주신 네. 우리 스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스타분이 정체를 숨기고 계신지 궁금한데 저희가 힌트로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거 12간지 아닙니까?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오, 역시 그림 보자마자 툭툭 그냥 나오는데요. 아, 우리 저게 익숙해요. 몇 살입니다. 이거보다 무슨 띠세요? 이러니까. 저는 몇 살입니다가 익숙한데. 근데 방금 그림 보니까 가운데 개 그림이 네. 강조돼 있었거든요. 개띠란 얘기죠? 개띠스타가 개띠란 아닐까? 얘기죠. 네, 네. 그렇죠. 개띠 하면 유명한 게 이제 58년 개띠가 네. 있고, 58, 70, 82 네. 이런 식으로 쭉 나가야 할 텐데, 근데 되게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은 그래도 뭐 58년 아니면은 70년, 82년 정도까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마침 네. 제가 그 82년 개띠입니다. 그래요? 네. 아, 정말? 그럼 옆에 우리 게스트분들, 그러니까 이 개띠라는 얘기인데 네. 만약에 82년생이라면 제 친구들이 82년생이잖아요. 네. 근데 오. 이렇게 봤을 때 제 친구만큼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구사인가요? 구사? 네. 오. 그 이상 맞는 것 같진 같아요. 않아요. 지금 네. 딱 봤을 때 전체적인 스타일이 네. 모사원 선생님하고 친구인 느낌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그러네요. 그러면 개띠인데 82년 개띠가 아니면 94년 개띠? 오, 네. 절대 저분이 58년 개띠잖아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자, 다음 힌트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예, 다음 힌트 주세요. 다음 힌트는 영어예요. 어. Come listen every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힌트가? 뭐 들어라 이런 이리 와서 내 말 좀 오, 들어라. 들어라. 뭐 이런 말인가요? 말을 들어라. 그러면 MC? 말하는 아니면 사람인가? 정치인? 굉장히 딥하게. 네, 언변의 딥하게 달인? 가시는. 뭐 이런 뜻 아닐까요? 네. 그리고 지금 딱 봤을 때는 스타일적으로는 네. 뭔가 춤도 엄청 잘 추실 것 같아요. 아, 내 음악을 들어라. 네. 가수의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이게 노래 제목인가?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정체를 밝혀주시죠. 선글라스 벗어주시고요. 누구세요? 다들 못 맞히셨네요. 안녕하세요. 야. 가수 최현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최현정 씨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늘의 주인공이셨어요. 그렇죠. 최현정 씨가 58년 개띠 절대 절대 아니고. 82년입니다. 정말요? 82년 개 그러면 두 분이? 동갑이었어요. 두 분이 동갑이네. 동갑 같아요. 네. 나는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사실 우리 작가님도 82년 개띠거든요. 네. 내 자리가 원래 저쪽이었는데 일부러 오늘 이 투샷 잡게 하려고. 나도 나름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서는. 하오나. 말이 그렇다고 모산 선생님이 노안이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동안이에요. 네, 근데 네. 최현정 씨가 워낙 동안이어서. 근데 저쪽이 절대 동안이기 때문에. 네. 예. 82년 개띠고 전 또 99년에 데뷔를 해서 네. 사실 아까 그 컴리슨 에브리온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데 CLEO 클레오 약자였어요. 지금 보니까 82년생들이 아주 활약이 대단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최현정 씨는 뭐 연예계에 소문난 동안인데 우리 모사원 선생님은 한의계에 소문난 동안이거든요. 그럼요. 이게 확실히 이쪽으로는 안 되네. 근데 자기 관리 엄청 잘하시잖아요. 아유 뭐 아무래도 유전자를 좋게 물려받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노력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모사원 선생님이 자기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약을 엄청 드시는. 네. 저도 나름 되게 관리를 하는데 네. 진짜 그리고 제 주위에도 나름 동안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와 우리 최은정 씨만큼 이런 동안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찌됐든 반갑다 친구야. 아우, 반갑다 친구야. 근데 최은정 씨 요즘에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곡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제가 올해 이제 13년 만에 앨범을 내고 이제 노래를 다시 시작했는데 살짝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I know you know we know baby. 뭐더라? 내 노래를 근데 몸짓이 살아있네요. 노래를 아주. 너무 오랜만에 해요, 이 노래를. 위후후라는 곡입니다. 위후후. 네, 위후후후. 다들 제목을 많이 헷갈리시는데 네. 13년 만에 앨범을 냈어요. 13년 만에. 예. 아니, 벌써 라디오에서 나이가 조금씩 흘러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절대동안이 나오셨으니까 오늘 주제는, 오늘 진료 주제가 이 절대동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주제 뭐예요?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장수의 조건, 생체 나이를 낮춰라입니다. 생체 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생체 나이? 생체 나이를 낮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이걸 어떻게 낮춰라? 아니 그 신체 나이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나이보다 훨씬 신체 나이가 어리게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 생체 나이도. 그러니까 지금 봐도 그 지금 개띠인데 두 분이 동갑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나이보다 한 10년은 젊어 보여요. 맞아. 네. 맞아요. 그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10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10년보다 더 젊으면 응애죠. 거의 그렇게 외모나 되는 거 뭐 아니겠습니까? 체력이나 훨씬 네. 남들보다 더 어리게 느껴지는데 근데 제가 최은정 씨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 나이도 나이지만 역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관리를 해야 사람이 좀 더 어려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진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네. 90대 노인 여자분이십니다. 이 네. 사진을 먼저 한번 같이 봐볼게요. 사진을 봐보시면 어. 얼굴이랑 목이랑 피부를 한번 봐보세요. 목 부분은 그러신 것 같은데 같은데, 얼굴 오. 부분은 많이 땡기셨나? 이렇게 관리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팽팽한 것 같아요.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네. 네, 목이랑 얼굴이랑 벌써 차이가 크죠. 이분은 따르게 뭐 땡기거나 성형을 하신 분이 아니고요. 그래요? 40년 동안 얼굴에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신 거예요. 근데 목에는 바르질 않은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곳은 저렇게 유지가 잘 됐는데 목엔 벌써 깊은 주름, 뭐 검버섯 이런 것들이 다 피어 있어요. 이분은 이제 뉴욕의 한 피부과 선생님 케이스였는데요. 이분 참 아쉬운 거는 얼굴만 바를 게 아니라 이 자외선 차단제를 목에도 발랐으면 어떨까 하는 이 아쉬움이 남는 환자입니다. 아니 저도 목에 안 바르는데. 저도요.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에 바르는 것도 사실 귀찮아서 네. 한여름이 아니면 잘 안 바르는데 어. 목뿐만 아니라 저는 귀에까지 발라야 된다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귀 그래서 바르고. 귀 위쪽 부분 네, 좀 네. 발라줘야죠. 네. 보이는 데 다 발라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장혜연 아나운서의 멋진 스윙을 보려면 네, 여기 귀도 좀 네, 발라주셔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 있었잖아요. 네네. 선크림 잘 바르는 방법이요. 자, 제가 이어서 더 재미난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유명하신 연예인분들 네 분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예. 이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가장 어리신 분. 아 저거 딱 그냥 봐도 현봉식 씨죠. 그렇죠. 현봉식 가장 씨가 많은 것 가장 같고. 나이가 많죠. 많고. 그리고 네. 산다라박이 제일 어린 것 같아요. 어린 분은 산다라봐. 네. 근데 보기엔 저래도 이게 이런 퀴즈들이 대부분 약간 또 의외의 퀴즈이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닐 것 같아서 오, 예리합니다. 산나라박 씨도 데뷔한 지 오래되셨지만 의외로 또 현봉식 씨가 가장 어린 게 아닐까. 오. 왠지. 아 네. 그럴 리가. 그래서 혹시- 아무리 그래도 그럴 리가. 혹시 정답은요? 네, 정답은 네. 놀랍게도 이 네 분 모두 네. 동갑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웬일이야. 아마 우리 말도 안 돼. 현배우님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 실제로 84년생 모두 현재 39살로 아, 그래요? 동갑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야. 연예인 분들이다 보니 직업적 특징상 외모 관리를 충분히 하실 텐데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도 차이가 난다.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생체 나이, 실제 나이와 다른 생체 나이를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단순히 어려 보이는 게 아니라 웰 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노화는 막을 수 없고 대신에 내 현재 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멋있게 늙어간다라는 의미의 웰 에이징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인 이 신체 나이를 젊게 하자. 이게 아주 중요한
뭐 나중에 내가 왜 레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나이를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스타들 그 동갑내기 스타들의 그 얼굴 액면을 보여드렸는데 근데 저거 말고도 그 신체적인 표현 능력, 운동 네. 능력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신체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자기의 본디, 자기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어리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 오래 장수할 가능성이 많고 또 동안으로 피부도 더 아름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체 나이 측정법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린다면은 나의 체력이라든지 체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일반적인 신체 나이가 있죠. 이런 것들을 아마 뭐 헬스장이나 짐에 가셔서 간단하게 측정해보면 금방 나오는 바로 그 신체 나이를 알 수 있는데요.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건강 위험도에 따른 신체 나이, 그걸 이제 저희들은 건강 생체 나이라고 부르는데요.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또 나의 생활 습관, 운동 습관 등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나의 나이보다 몇 살 더 많은지 어린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 위험도 생체 나이죠. 그게. 그렇군요. 신체 나이가 생활 습관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체 나이와 앞으로 남은 나이의 수명을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을 한번 같이 봐보실게요. 우리 이 중에서 내가 몇 개에 해당하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잔다. 두 번째, 매일 아침 식사를 한다. 세 번째,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 다섯 번째, 일주일에 3번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여섯 번째, 적정량의 음주 혹은 전혀 마시지 않는다. 일곱 번째,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이거 다 않는답니다. 하다가 아니에요. 네. 아침 식사 한다만이네요. 네, 아침 식사 식사 하고요. 간식을 하지 네. 않는다? 쉽지 이건 않네요. 아니고. 저는 아침 식사 요즘 잘 못하는데 큰일이네요. 이 중에 다 저한 몇 4개 개- 되는데 4개. 근데 문제가 조금 어려워. 꽈는 그러니까요. 것도 있고. 바로 네.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저는 어쨌든 3개. 전 세 4개. 개? 네. 오. 장혜인 아나운서님 3개밖에 안 된다고요? 네. 전 4개인데요. 오. 3개면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친구 최은정 씨는 어떤가요? 저는 5.5개 정도? 5.5개 정도. 어떤 게 반개예요? 반개가 어떤 게? 아, 저 잠을 7, 8시간 잘 때도 있고 아. 한 5시간 잘 때도 있고 잠이 많지 않은 편이긴 한데 간식을 해요, 저는. 그거 빼고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일단은 이제 평균 남자 나이 45살로 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중에 6개 이상 만약에 내가 체크를 하고 있다. 네. 체크를 해야 사실 좋은 거거든요. 6개 이상 체크가 되어 있다면 나의 남은 기대 수명은 33년. 5개 정도면은 28년. 3개 이하면은 22년이거든요. 앞으로 살 시간이 앞으로 살 시간이 무서워요. 아니 그렇게 무서운 얘기. 22년. 22년. 저 22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부터 관리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머. 아니 그럼 하나 줄일 때마다 막 6년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그 삶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생체 나이에 영향을 끼치는 거네요. 아, 저는 이제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을 좀 변화를 주고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갑자기 장애인 아나운서한테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앞으로 왜 20년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네. 아, 그래도 뭐.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45살 기준으로 한 거니까 거기다 한 15년 정도 더 더하셔도 되죠. 근데 이렇게 45살 기준으로 한 이유는 40세 이후로 우리의 노화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40이 되기 전까지는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나의 생활하는 습관, 환경적인 요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이 4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동안에 고착해왔던 나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길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동안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 또 노안으로 살면서 빨리 병에 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이 40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체 나이가 장수의 비결이다 이건데 지금도 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우리는 그냥 신체 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체 나이하고 신체 나이하고 이게 뭐 무슨 차이인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체 나이와 생체 나이의 차이점을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김나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나이,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출생 연도를 계산하는 생활 나이를 쉽게 떠올리시는데요. 생체 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체 나이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와 건강의 위험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혼용하는 개념인데요. 단순히 어려 보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체력 그리고 나의 체형
그리고 그거를 아우르는 생활 습관을 모두 한 곳에 모아 몸의 나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태어난 연도는 바꿀 수가 없죠. 네. 이제 곧 해가 바뀌는데 나이를 먹는 건 막을 수가 없지만 관리하는 나의 생활 습관을 노력하는 교정 정도에 따라 이 몸의 나이는 바꿀 수 있으니 아주 희망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은 자기 나이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는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 그럼요. 60대를 우리가 노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젊으시고요. 맞아. 네. 근데 7, 80대도 뭐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오래 살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벌써 장수 시대가 되었고 80대 중반 또 90 넘어서까지 생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가 중요하죠. 우리나라 한국인의 여성의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8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강 수명은 66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8년, 20년간을 건강하지 못한 채로 살죠. 남성인 경우에는 80세가 지금 현재 이제 평균 수명인데 건강 수명은 65세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는 또 골골 앓다가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노년을 15년에서 20년이나 겪을 수도 있는 만큼 이 40대 이후에 얼마나 내 생체 나이를 위해서 내 생활 습관이나 운동 습관을 잘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몸이 아픈 채로 오래 산다면 네. 그것만큼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무병장수하기가 이렇게나 힘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그 연말 모임이나 신년 모임에 가서 건배사 하는 거 보면 9988-234 이거 빠지지 않는다고. 9988-234가 그러니까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을 사. 이야, 너무 좋은데요? 근데 좀 서글퍼지긴 하는데. 그렇죠. 9988-234.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고 네.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염원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체 나이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생체 나이를 얘기할 때요, 빠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월드컵 할 때 우리 도와줬던 친구예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네. 호날두가 몇 년 전에 이 몇 천억의 이적료를 발생시키면서 이제 팀으로 옮겼는데요. 당시 나이가 만 33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운동선수가 33살이면 사실 은퇴할 나이예요. 네, 그런데도 이 친구가 이 몇 천억의 이적료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거는 당시에 했던 메디컬 테스트에서요, 생체 나이가 본인의 나이보다 13살이나 적은 와. 20대로 나왔다고 그래요? 합니다. 대박. 네. 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호날두가 매일 팔굽혀펴기를 1000개를 하고요. 잇몸 일으키기를 3000개씩 매일매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생체 나이가 젊으면 그만큼 노화도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체 나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체 나이를 계속 적게 유지를 하면 노화가 확실히 막아진다는 게 검증된 맞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뉴질랜드인 1037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1972년에서 1973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3세 때부터 38살이 될 때까지 몇 년 주기로 간, 폐, 콩팥이나 이런 대사 기능 총 18가지나 되는 다양한 항목을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의 몸속 나이, 신체 나이를 측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38살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은 생체 나이가, 몸속 나이가 20살로 나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놀라지 마십시오. 61세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 생활 나이죠. 내 출생 연도보다 10살이나 어릴 수도 있고, 그리고 23살이나 더 많을 수도 있고, 대단한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만큼 노력하는 따라서 이런 생체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이런 연구죠. 3살부터 지켜서 38살에 체크를 해봤더니 어떤 사람은 20대였고 어떤 사람은 60대였고. 야, 서글퍼지네. 그렇죠.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의 노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퀴즈를 통해서 좀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데요. 네. 일반적인 상식 퀴즈처럼 여쭈는 게 아니라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 말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자, 노화되어 있는 세포를 제거하면 노화 증상도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어때요? 땡. 불가능.
불가능. 네. 역시 영화 속 내용도 아니고 정 이게 가능해. 세포 중에 노화 세포만 골라내요? 이거는 불가능. 가능? 나는 이건 가능한 것 같아. 네. 그래요? 이제는 뭐 자율주행 시대에 그만큼 발전했을 몸도, 것이다. 아, 그렇다고요. 장민욱 선생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어요. 네. 최은정 씨는 어떠세요? 저도 사실은 이거는 그 습관이나 이런 게 남아 있어가지고 네. 그것만 제거한다고 해도 똑같은 생활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세포 몇 개 제거해서는 네. 안 된다. 네. 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봐봐. 실제로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이 쥐를 가지고 했던 실험이긴 합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가능하냐라기보다는 앞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의 노화를 결정하는 몇몇 가지 세포들이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이 쥐에게 투여를 해줬더니 실제로 굉장히 노화가 빨랐다는 거죠. 피부도 더 빨리 늙게 되고 백내장 같은 그리고 또 생체 기능들도 훨씬 더 빨리 나빠지게 되는 쥐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 쥐들을 거꾸로 이 변형된 노화된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형된 노화된 세포를 제거를 해주니까 다시 이런 기능들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에게도 이런 임상적인 좋은 치료법이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대요. 아, 저희가 요즘 워낙 빠르니까 금방 될 살아있는 거예요. 동안 어떻게 안 될까요? 다들 원할 것 같아요. 노화 세포만 이렇게 쏙쏙 빼내서 노화를 막을 수 있다면 이게 모두가 언젠가 원하는 가능해.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21세기 들어오면서 2012년에는 알약만 먹으면 다 배부르고 막 이러면서 살 줄 맞아요. 알았는데 네. 여전했거든요. 그건 모르겠어. 이게 언제? 근데 언젠간 되겠죠. 언젠간 네. 되겠죠. 네. 그죠? 네. 자, 다음 퀴즈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다음 퀴즈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OX 퀴즈가 아니에요. 짧은 주관식인데요. 자, 이곳이 네. 닳는 거를, 그러니까 닳아 없어지는 거를 네. 막으면 노화를 막을 수 있다. 과연 이게 닳아 이곳은 없어져. 어딜까요? 네. 아, 저기죠. 달아 없어진다니까 관절이죠.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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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수록 닳는다고 하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저도 왠지 관절 아니면 왠지 치아? 원래 치아, 먹는 게 오. 중요해서 그 관절이나 치아 같은 어려워요. 어렵다. 이번 문제도 뭔가 가능성에 대한 퀴즈가 아닐까 싶은데 정답은요? 네, 닳을수록 우리 장수를 어렵게 하는 이곳은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맞춰요? 네, 텔로미어? 일반인 분들이 맞출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몸에 그러니까 있는 텔로미어가 뭐냐 네, 네. 하면은 그리스어로 이제 끝을 뜻하는 텔로스와 부분을 뜻하는 메로스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우리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저 텔로미어 끝부분 아, 색깔 있는 저거. 부분 있죠? 네. 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보면 이 DNA의 끝단에 보면 이렇게 텔로미어가 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모형을 준비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수의 열쇠, 장수의 비밀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애석하게도 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요. 네. 이 텔로미어가 이렇게 닳아 없어지게 돼요. 아. 이런 식으로 점점 이게 아 점점. 네, 짧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없어져 갖고. 근데 이게 없어지고 그냥 끝이 나면 되는데 없어진 이 세포는요.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하고요. 그대로 사멸을 하게 되고 노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체세포 분열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네. 텔로미어가 없어지면 그게 안 된다는 거네.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점점.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포들이 끊임없이 분열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아니 이론상으로는 이 건강한 세포가 계속 건강한 세포만 분열을 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거나 늙을 일이 없을 텐데 해석하게도 중간에 어떤 변이를 일으키면서 건강하지 못한 세포가 생겨나게 되고 그 세포가 건강하지 못한 세포들을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서 우리가 노화를 겪게 되고 또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텔로미어 살짝 어렵고 또 생소한 개념이긴 네. 한데 이 텔로미어가 노화와 장수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려요. 네, 맞습니다. 한 유명 과학 저널에 실린 내용인데요. 실험용 벌레에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 벌레의 텔로미어를 30% 길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이 벌레의 수명은 단 20일이었는데요. 23.8일, 즉 20%나 더 살았다는 거죠. 텔로미어를
길게 해주니까. 이거는 이제 벌레에서 했던 연구라 역시 인간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게 벌써 20년이 가까워진 연구이기 때문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텔로메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노화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노화도 좀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유,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나이가 들어도 정말 20, 30대의 활력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죠. 아, 왜 이렇게 절절해 배냐? 자, 지금 보실 분은요, 생체 나이 하나 정말 자신 있다 이러고 관리 잘하는 분인데요.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신체 나이는 몇 살인가요?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부부. 아니야,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 아, 지금 신체 나이 측정하는 영상이 있다길래 제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더 젊은지 이 사람이 더 젊은지. 사실은 제가 6살 연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몸 나이는 자신 있어요. 제가 건강 관리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신체 나이를 알아보는 테스트. 정은주 씨는 6살 어린 남편보다 신체 나이가 낮을까요? 시작. 빨리. 하나, 둘. 잠깐만. 이겼어! 시작. 무릎 안 구부러져야 돼. 나는 여기까지. 우와. 나 여기까지만. 야, 여보. 야, 너무 비교되잖아 이거는. 아싸! 대단한데. 이겼다! 우! 시작. 근육 나이를 테스트하는 방법인데요. 균형을 잡은 상태로 버텨주면 됩니다. 하지만 역시 쉽지 않죠잉? 야, 눈 감고 있으니까 힘들다 이거. 이렇게까지 테스트해서 저보다 월등할지는 좀 상상을 좀 못했던 것 같네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아내가 자기 관리, 그러니까 그 자기 관리 하나는 정말 철저하게 잘 해주시는 엄청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은주 씨도 처음부터 몸 관리를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출산을 반복하면서 제가 조산기가 있어서 4달, 5달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아이들 4명, 그러니까 첫애 빼고 3명은. 그래서 체중이 거의 지금보다 40kg 정도 더 많이 나갔었어요. 넷째 출산하고 나서 달라진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때는 그렇게 아니면 제가 도저히 살아가지 못하겠다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4번의 출산 후 거울 속에 비친 본인의 모습이 싫었던 은주 씨는 다이어트를 결심한 거죠. 계속 운동을 해서 체중도 거의 40kg 감량을 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목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다이어트 후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늘어난 건데요. 요즘엔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낸다고 하네요. 제가 하루 중 유일하게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바로 저 혼자만의 시간, 저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는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 성악가를 꿈꿨던 은주 씨. 요즘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네요.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불러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이 세계에서만큼은 저도 주인공입니다. 매일 자신의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은주 씨. 그녀가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바로 발레라고 합니다. 발레는 어릴 적부터 로망이었기도 하고요. 근데 배운 지는 한 8년에 이제 8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처럼 이제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발레로 살도 빼고 건강도 되찾은 건데요. 평소 쓰지 않는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근력 강화에 좋다고 하네요. 자세가 굉장히 전신 체형이 교정이 되고요. 어깨선이라던가 상체, 그다음에 다리가 되게 올곧아지는 효과가 있고, 저도 출산하고 그러니까 요실금이나 이런 게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고 저 건강하고 아주 완벽하게 다 치유가 됐어요. 자연 치유가 됐습니다.
은주 씨에게 발레는 행복한 에너지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복감이 노화를 늦춰준다고 하죠. 사실 이렇게 볼 기회가 흔치는 않았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돼서 아내를 한번 봤더니 정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멋지게 자기 몸을 가꾸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운동 후 은주 씨가 꼭 챙기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수분 섭취? 물에 수상한 가루를 타는 은주 씨, 젊은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법이라고 하는데 대체 이건 뭡니까? 로얄 젤이고요. 로얄 젤리가 그러니까 면역에도 좋고 노화를 늦춰준다고 해서 먹고 있습니다. 로열 젤리는 활성산소로 인해 손상된 세포를 젊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은주 씨의 식단엔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흰살 생선에 우유를 같이 넣어서 찜을 해서 요리를 할 건데요. 먹기도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많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단백질이 높은 흰살 생선 스테이크입니다. 애호박을 잘라 넣어준 후 명태에 살을 올려줍니다. 명태는 비타민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하네요. 거기에 우유를 더해주면 부드러운 식감을 내줍니다. 튀기거나 불에 굽거나 이런 요리는 제가 하지 않고요. 가급적이면은 살짝 스팀해서 이제 쪄서 먹거나 아니면은 에어프라이기에 그냥 재료 자체 본연의 맛으로 그냥 구워서 먹거나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엔 은주 씨가 즐겨 먹는 두부 우유밥. 밥 대신 두부를 으깬 후 우유를 넣어 졸여주면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들깨가루. 들깨가루를 넣어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공복감이 덜하고요. 그러니까 두부랑 우유를 같이 섭취하게 되면은 포만감이 들어서 그러니까 과식할 염려가 조금 다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자주 해 먹어요. 고소하다. 식재료 본연의 맛을 고집하는 은주 씨의 식탁. 나중에 미루다가는 다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제 삶의 모토가 그거거든요. 오늘은 가장 젊은 나의 날이다. 은주 씨의 생체 나이가 젊은 건 본인의 나이를 잊은 채 즐기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저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저렇게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했는데 그 젊음의 회춘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장민욱 선생님, 밥도둑 동안 밥상. 뭡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밥도둑 동안 밥상. 네. 그냥 동안 밥상이라고 해도 좋은데 기분 좋죠. 밥도둑이라는 건 맛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재료들을 좀 엄선해서 만들어 보면 그냥 뭐 후식이나 간식처럼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주식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재료를 좀 제가 소개하기에 앞서서 퀴즈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자, 이 재료는 말이죠. 울퉁불퉁한 아주 멋진 몸매를 자랑하면서도 빨간색 옷을 입고 있고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데 이게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이것의 색깔이 빨개지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는 네, 그런 얘기들도 있죠. 뭘까요? 바로 알겠네요. 다들 네. 눈치채셨죠? 네. 토마토. 맞습니다. 맞죠? 네, 오늘 재료는 바로 토마토인데요. 저는 오늘 좀 먹기 쉽게 방울토마토를 준비해봤습니다. 오, 방울토마토. 네, 이 토마토에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 성분이 아주 많다고 알려져 있죠. 네. 라이코펜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또 HDL이나 LDL 수치를 어느 정도 조절해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를 먼저 좀 한번 재료를 좀 준비를 해볼 텐데요. 근데 토마토는 보통 그냥 네. 먹지. 과일로 후식으로 네. 많이 드시죠? 요리를 해먹진 않거든요, 저는. 그냥 그 자체로 먹지. 그렇죠. 그래서 후식 말고 제가 이 토마토 밥도둑 동안 밥상이니까 이 토마토를 할 수 있는 요리 중에서 아주 금방 뚝딱 만들 수 있는 겉절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방울토마토 겉절이죠. 겉절이 김치인데? 네, 제가 여기서 지금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네. 재료만 미리 손질이 돼 있다면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토마토를 제가 지금 네. 물을 먼저 끓이고 있는데요. 토마토 이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10십자 방향으로 토마토에 제가 미리 좀 칼집을 내놨고요. 10십자 방향으로 네,
토마토에 칼집을 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일단 네. 칼집을 먼저 내주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칼집을 하는 건지 좀 먼저 궁금하네요. 낼게요. 아니 이제 장민호 선생님이 요리를 자주 하시다 보니까 네. 이게 달라요. 네. 하시던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진짜. 하던 사람입니다. 예. 자, 나머지는 제가 거의 다 칼집을 내갖고 왔는데요. 뭐 대부분 이제 칼집 내실 때 위쪽에다가 많이 내시는데 옆에다 내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껍질을 까기가 수월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채반에다가 적당한 양만큼을 넣어주고 물에다가 데쳐볼까요? 물이 이 지금 팔팔 끓고 끓는 있으니까요. 물에? 네, 한번 데쳐보죠. 이렇게 네. 하면 되나요? 네, 좋습니다. 푹 담가주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어. 데치다 보면은 이제 토마토 껍질이 벌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되게 진짜요? 이렇게요? 벌어지죠? 네네네. 아마 한 10초, 20초 정도 만에 쫙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시지 같아요. 우리 그 마트에서 사 먹는 소시지. 예. 자, 그렇죠. 이렇게 껍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건져내시면 됩니다. 네, 건져내서 네. 거기다가 놓고 한번 껍질을 조금씩 벗겨볼까요? 네, 아주 이미- 많이 뜨겁진 않습니다. 이미 껍질이 자기가 이렇게 입을 벌리듯이 네, 그렇죠. 쫙 이렇게 벗겨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냥 손으로 쓱쓱 만져주시기만 해도 껍질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네, 해서 여기다가 네, 우리 재료를 좀 담아볼까요? 굉장히 잘 까지죠? 진짜 어렵지 않네요. 이미 네. 거의 다 반 이상이 벗겨져 있어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물에 아주 완전히 담겨지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덜 벗겨지는데요. 네. 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벗겨서 안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셰프님 같아요. 네. 근데 되게 그 식감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단단한 토마토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이렇게 좀 벗겨보고, 자, 벗기고 계세요. 네. 제가 두 번째 재료를 좀 손질을 해볼 텐데요. 오늘 두 번째 재료는 양파입니다. 양파 속에는 이제 퀘르세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아주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겉절이 속에 양파가 좀 들어가 줘야 되니까 양파 채를 좀 썰겠습니다. 야, 오. 의사의 칼질이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칼이 좀 잘 안 드네요. 제 칼을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 네. 자. 야. 자, 양파채는 다 썰었고요. 네. 두 번째는 부추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부추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대표적인 또 항산화 성분이기도 하고 간 해독 작용에도 좋아서 제가 술 마실 때 정말 자주 먹는 술안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추를 그냥 한 2등분에서 3등분 정도로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등분 정도 내놓고요. 자, 재료들 모두 다 볼 안에다가 네. 넣어볼게요. 담아주세요. 네. 자, 이렇게 담았으면 재료 손질은 모두 다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겉절이를 해야 되니까 겉절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고춧가루죠. 고춧가루. 자, 고춧가루 3큰술 정도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양만큼의 매실청을 넣어주세요. 이보은 선생님 표의 매실청이죠. 매실청을 좀 넣고 그다음에 저는 오늘 참치 액젓을 준비했는데요. 참치 액젓이 아니라 뭐 멸치 액젓 있으시면 그것도 같은 양만큼 3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진 마늘을 기호에 맞게 좀 넣어주시는데요. 저도 한 2큰술 정도 준비를 했고요. 진짜 겉절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금을 넣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고혈압이 있으면 반 꼬집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활용 점정을 해야 되는데요. 참기름을 아주 조금, 네, 반 스푼 정도만 넣어서 버무리면 됩니다. 한번 네. 버무려 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저게 저 한국식 샐러드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건강하겠다. 자, 뭐 이 정도면 지금 재료 준비부터 요리의 완성까지 5분이 채 안 걸렸죠. 네. 네. 이 정도 재료는 집에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 네, 간단하게 준비해서 집에서 네. 반찬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리 초보는 이것도 어렵네요. 이거 너무 힘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쓱쓱해서 네. 이 정도? 벌써 향이 막 올라오죠. 네. 모양도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데요. 한번 천천히 담아 볼까요? 네. 다 건강한 식재료예요. 네. 네. 자, 저희가 미리 좀 만들어서 네. 여러분들 상 앞에다가 좀 놔드렸으니까요. 한번 조금씩 드셔보실까요? 자, 이 정도 뚝딱 반찬 만들어서 가족들 밥상에 향이 한번 진짜 올려주시면. 좋네요. 네. 맛도 괜찮은데? 참기름 향이 확 드실만 하시죠? 나면서 맛 괜찮아요. 도둑이라서 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3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샐러드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식사 중간에 반찬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안 밥상. 고맙습니다.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마토 가지고 또 이렇게 겉절이가 되네요. 그리고 이게 밥도둑 동안 밥상이었어요. 저는 간장게장 가지고 나오실 줄 알아요. 밥도둑. 자, 그럼 이번에는 김대환 선생님과 한번 보겠습니다. 등척성 운동이요? 등척성 이게 뭐예요? 네, 회춘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근육이죠, 근육. 근육을 원활하게 움직이는 게 우리 혈액순환, 혈관순환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진료실 환경에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쉽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운동보다는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하는 운동을 쉽게 더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속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등척성 운동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볼까요? 나가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네. 저도 나갈까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시죠. 네. 앞에 나가서 한번 네, 배워보실게요. 저희도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의자가 필요한 모양이네요. 저 여기 앉아. 네. 의자에 앉을까요? 아닙니다. 일단은 서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리는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냥 적당한 넓이로 편안하게 서 계시면 충분하고요. 어깨나 목 편안하게 긴장을 좀 풀어주신 상태에서 양손을 밀어주세요. 간단합니다. 양손을 서로 힘껏 맞잡고. 네, 밀어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히 팔만 민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깨와 등도 함께 꾹 밀어줘서 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체력만큼 하시되 최소한 15초, 20초는 해주셔야 돼요. 세게. 네. 이게 기구를 안 써도 뭔가 이렇게 딱 오는 느낌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힘이 들어가요. 포인트가 팔만 하면 안 됩니다. 어깨와 네. 등을 동시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반드시 해주시고 힘들죠? 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운동은 언제나 그 기랑 작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깍지를 끼듯 손을 잡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당겨 보십시오. 쭉 이것도 힘이 오네. 힘든데요? 당기면서 역시 등과 어깨에 힘을 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 항상 헬스클럽 가서 기구를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네. 네, 이게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 운동이 실은 좀 필요 없죠. 되게 이제 스트레칭이나 준비 같은 게 좀 필요한데 하다 보면 좀 힘이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내가 내 손을 잡아당기는 거라 내 체력만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좋습니다. 다시 밀고 반복해서. 네, 네. 힘들면 바꾸고 힘들면 바꾸면 쉬면서도 운동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괜찮다 이거. 네, 앉아서도 할 수 있죠. 네. 우리 한번 앉아볼까요? 네. 두 번째 운동을 함께 굉장히 간편하다. 진행을 좀 해볼 텐데 이 등척성 운동은요 강도가 생각보다 꽤 세죠. 하시다 보니까 그 강도가 좀 있고 반면에 그 손상, 관절이나 우리 근육의 손상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의자에서 할 수 있는 등척성 운동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 않고요. 발바닥을 땅에 완전히 대고 무릎을 직각으로 세운 다음에 마치 일어날 것처럼 동작을 취하시되 손으로 의자 밑을 잡고 일어나지 않게 꽉 잡아주시는 겁니다. 반대죠. 다리와 허리를 일어나려고 힘을 주고 팔은 일어나지 않게 몸을 잡아 끄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일어나야지. 너무 하지만 힘든데? 팔과 상체는 안 돼. 일어나면 안 돼. 하면서 잡아주세요. 와, 이거 허벅지에 힘들어요. 힘이 엄청 많이 들어요. 허리랑 무릎 그리고 고관절까지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겠죠. 그러네. 와, 이거 전 힘들면 운동이에요, 살짝 풀어주시면 안 돼요.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갑자기 힘을 툭 하고 풀면 역시 그 근육의 긴장도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완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다시 있는 힘껏 나 일어날 거야. 하지만 팔은 일어나면 안 돼 하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와, 이게 힘이 엄청 들어가네요. 그러네. 의외로 힘이 많이 들어가요. 어깨 이게 관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번엔 어깨에 힘을 줘봐야지, 이번엔 허리에 힘을 좀 줘봐야지,
이번엔 무릎이나 다리에 힘을 줘봐야지 하면서 의식적으로 나의 근육 긴장도를 평가를 하면서 쭉 지긋한 느낌으로 쭉 잡아당겨 주시면 좋습니다. 힘들다 전신 이거. 운동 같아요. 전신 네, 운동. 맞습니다. 이 운동은 전신 자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시작과 끝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있는 힘껏 당기고 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비행기가 이륙하듯 땅을 박차고 앞으로 나가듯 천천히 이륙을 하는 것처럼 다리, 무릎, 허벅지와 고관절에 힘을 좀 주시다가 허리까지 긴장을 하시면서 쭉 당기고 버티다가 천천히 힘을 좀 빼주시면 충분한데 역시 한 세트에 15초에서 20초 이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시는 느낌이 좀 어떠실까 봐주세요. 괜찮으시죠? 예. 자, 이번엔 조금 더 활동적인 등척성 유산소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이번엔? 다리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약간 더 넓게, 너무 넓게 하면 힘드시니까 약간 넓게 벌리신 다음에 손은 합장을 하듯 이렇게 몸 중앙에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손바닥이 반대편 무릎에 갈 수 있게 천천히 좌우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스트레칭이랑 좀 달리 무리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허벅지에 힘이 매우 팍 무리가 들어가네. 되는데요. 맞습니다. 허벅지 안쪽이 살짝 당겨지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엉덩이 운동도 되는 거예요. 네, 이 고관절 안쪽이 당겨지는 느낌, 그러니까 허벅지 안쪽이 당겨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좌우로 아니 운동 강도가 있어. 이 등척성 유산소 운동은 포인트가 스트레칭이나 적극적인 운동과는 달리 관절에 부담을 좀 덜 줘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자신의 근육에 늘어나는 정도를 느끼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되게 어이. 잘하시는데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네. 이런 등척성 운동 준비를 좀 해봤는데 집에서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충분히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거 운동 엄청 되는데요? 제법 돼요. 네네. 이거 제대로 이 4가지 운동 번차례로 하면 땀 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심폐 기능 강화는 물론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혈액의 순환의 핵심적인 키거든요. 즉 근육이 수축하면 혈액 순환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속 근육을 움직여주는 이 등척성 운동은 노화를 막을 수 있고 우리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생차나이를 젊게 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이죠. 네,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등척성 운동인데 특히 그 마지막 동작은요. 그 스케이팅 할 때 맞아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 막 허벅지 정말 단단하잖아요. 네. 그 자세를 연상했습니다. 네. 이거 만만치 않은데. 어렵죠, 힘드시죠? 뒤에서 따라하는데도 저도 숨이 차더라고요. 네. 자, 모사한 선생님 거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회춘 버튼 5종 세트. 죄송합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2022년의 마지막 방송이고 오늘 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춘하면 사실 여자들 노화 제일 예민한 곳이 있죠. 얼굴입니다. 저는 얼굴에 있는 5가지 혈자리를 이용해서 이 노화를 좀 늦추고 회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와, 좋아요. 5곳이나 그 버튼이 있다니 아주 기대됩니다. 어딜까요?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일단 혈자리들은요. 여기 옆에 보면 아우, 이 잘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환자분이 한 분 계신데요. 아이고. 여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1번은 바로 이 두유혈인데요. 머리에 보면 이 발제라고 끝에 이마에 보면 딱 각진 곳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이 두유혈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영양혈, 코 옆에, 그 다음에 눈 바로 밑으로 볼, 내 얼굴에서 가장 많이 볼에서 튀어나온 그 자리가 바로 요 400혈, 그리고 입술 바로 옆에 지창혈, 턱 바로 각진 곳, 여기 혁거혈입니다. 이 5혈자리는요, 사실 우리 동안침이라고 하죠. 안면 미서침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얼굴에 좀 여자분들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시술을 받는 요혈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한의원에 오시면 다들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이제 긴 침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시술을 한다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 동안침은요.
동안 침용 침이 따로 있습니다. 뭐가 조그만한 이 얼굴에 쓰는 침이에요. 얼굴에 쓰는. 일단 두유혈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 영양혈 그리고 지창혈. 아플 것 같아요. 얼굴에 살백혈. 놓은 침이니까 네. 좀 더 두께가 얇고. 두께가 얇고 엄청 작습니다. 혁과혈인데 이 두유혈 같은 경우는요. 우리 탈모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주름 또 눈 처짐에도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혈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여자들 제일 예민한 게 나이면 팔자주름이잖아요. 맞아요. 이 팔자주름 잡아주는 혈자리가 바로 이 영양혈과 지창혈이 되겠습니다. 이 두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살이 볼이 빵빵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을 땐 이 400혈을 시술을 해주면 되고요. 또 하나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진짜 여기 각진 턱. 그럼요. 턱살. 얼굴 네. 넉대대해 보인다고 이 자리를 너무 싫어하시는데 이 자리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혁과혈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들을 시술해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얼굴 마사지 가끔 받으러 가면 이런 지압을 해주시던데 이 자리 드린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침 놓는 자리를 이렇게 지압도 가능한가요? 경락 네. 같은 거 하는 거. 경락도 이렇게 눌러주던데. 네. 바로 그 경락이 우리가 사용하는 경락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 자리들이 맞고요. 지금 앞에 보면 이거 뭔가 싶은 거 하나씩 있죠. 저는 밥 주시는 줄 알았어요. 밥그릇. 네. 밥그릇을 주셔가지고. 네, 밥도둑할 때 여기다 밥 주시는 줄 알고 네. 이재용 MC님도 왜 아무것도 없어 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오늘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식기들 사실 저는 밥그릇을 들고 나왔는데요. 접시를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간장 종지를 이용해도 되거든요. 이 식기들을 이용해서 괄사하듯이 이 혈자리들을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누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이재용 MC님 알고 계시네요. 이 괄사를 받아보신 분입니다. 잘하시는- 네. 저런 식으로 이 면을 이용해서 이게 우두둑 네, 소리가 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네. 이렇게 쓸어 올리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 내리시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위쪽으로 림프 마사지. 하나요? 아닙니다. 쎄면 안 돼요. 림프 마사지 하듯이 살살살살 이 방향 따라서 쭉쭉 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턱을 할 때도 네. 옆에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그럼 이걸 계속하면은 저 병원 가서 이렇게 안 땡겨도 되는 거예요? 안 땡겨도 되게끔 매일매일 열심히 해주시는 열심히 게 하면 네. 뭐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런 거 막 괄사 뭐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진짜 이 밥그릇이면 네. 가능하네요. 네, 원래 이런 자기를 이용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따로 뭘 구입하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식기들을 이용해서 살살살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원하다. 시원합니다. 잘 알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뭐가 쌓였나 봐. 두두두두. 그렇죠. 우득우득하죠. 네, 시원하고 좋은데요? 아니 저도 이렇게 보면 여기보다 여기가 튀어나왔어요. 이것도 생활 습관으로 이게 더 왜냐하면 많이 쓰는 분이 왼쪽으로 많이 씹어서. 맞아. 이게 양쪽으로 씹으면 어떨까 했더니 양쪽으로 씹으면 양쪽이 다 튀어나올까 봐. 자, 여기 물음표가 있죠? 네, 이건 뭘까요? 뭔지 궁금한데. 짠. 로열 젤리. 이게 좋은가 봐. 로열 글자가 들어가 네. 있어서 왠지 왕족들이 먹을 것 같고 이름부터가 좀 귀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좀 드네요. 네, 예인 씨 말씀하신 대로 진짜 왕족이 먹었죠. 지난 9월에 서거하셨던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굉장히 장수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당시 돌아가실 때 나이가 96세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세계 최고령 최장수 통치자라고 이제 칭호가 매겨졌죠. 근데 이분의 이 건강 비결 중에 하나로 이 로열 젤리를 꼽았습니다. 이 로열 젤리 효능이 널리 알려진 이유가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이 로마의 교황이었던 이 바오로 비오, 요한 비오 12세의 당시 건강이 좀 위독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고령으로 인한 위독한 시기에 이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치의들이 이 로열 젤리를 처방했었고 그 위독했던 병세가 완화되었다는 일화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여왕과 교황이 즐겨 드셨던. 야, 더 궁금해지는데. 로열 젤리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김대환 선생님? 예, 로얄 젤리는 5일에서 15일 정도 된 어린 일벌들이 꿀이나 꽃가루를 열심히 채취를 해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머리 쪽에 있는 인두선을 통해서 분비된 일종의 영양, 성분, 즉 일벌이 꽃가루나 꿀을 먹고 뱉어낸 소화시킨 영양제인데요. 인두선에서 다망색의 크림 형태로 분비가 됩니다. 이게 바로 여왕벌의 먹이가 되죠. 로얄 젤리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로얄 젤리 안에는요,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지방산,
40여 종이나 되는 생리활성 물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일벌들이 만들어낸 다음에 여왕벌에 먹이를 제공하기 위한 그 작업 과정 때문에 생기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왕벌의 먹이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 로얄 젤리는 아주 고대에서부터 우리 신비의 묘약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었는데요. 우리 본초 강목에 따르면 로얄 젤리가 오장의 허증을 안정시키고 병을 제거하며 오래 먹으면 늙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로얄 젤리를 황제의 음식이라고 칭하면서 왕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우유라는 얘기죠. 또 고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 또한 로얄 젤리를 장수와 회춘의 비약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로얄 젤리에 이제 별명이 있는데 청춘의 묘약, 회춘 호르몬이다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청춘의 묘약. 그러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먹는 거면 맛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 앞에 있으니까 이걸 탔나 봐. 그죠? 타서 먹는 것 그러네요. 같은데. 네. 괜찮은데?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요? 음. 살짝 시큼한 맛 나면서도 단맛도 느껴지고. 단맛도 느껴지고. 네, 로얄 젤리 약간 그 새콤하고 조금 씁쓸한 뒷맛도 좀 느껴지고요. 맛있다. 아, 이래서 맛이 좀 불편함이 느껴질 때 뭘 타서 먹으면 되는 네, 거군요. 지금은 준비를 이제 우리 흔히 먹을 수 있는 음료에 조금 같이 네. 이제 섞어서 탔는데요. 뭐 물에 타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앞에 이제 저 가루로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저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저 화면에서는 로얄 젤리가 하얀색 액체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흔히 이제 로얄 젤리 하면 가망 속에 끈끈한 젤리 같은 점성이 있는 이게 바로 생 로얄 젤리입니다. 생 로얄 젤리를 떠올리시는데 이 생 로얄 젤리는 안타깝게도 이 상온에서 보관하기가 좀 어려워요. 쉽게 산패, 부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이거를 동결, 건조, 분말 형태로 재현한 게 바로 이 가루입니다. 상대적으로 변질의 위험이 적고요. 건조되는 과정에서 영양분이 이제 농축이 되기 때문에 이 적은 양으로도 영양소 섭취가 가능하죠. 아니 근데 로얄 젤리가 뭐 특별하다 이런 거 워낙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벌집에서 채취한다는 건 꿀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이렇게 특별하다고 부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꿀도 로얄 젤리도 모두 벌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꿀 역시도 영양분이 풍부하고 인류가 오래전부터 이용해온 식품이기도 하고요. 특히 그리스인들은 꿀을 신들의 식량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아주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벌집 가득 채워지는 이 꿀과 달리 로얄 젤리는요. 왕대라는 아주 특별한 부위에서만 채취가 가능한데요. 왕대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예요. 여기 실제 왕대 사이즈가 이렇게 큰 벌집에 요 정도라고 합니다. 이 안에 근데 이 작은데 로얄 젤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네. 제가 실제 이 왕대 같은 모형을 갖고 왔는데 이 모형 이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요. 로얄 젤리 나오는 게 0.1에서 0.5g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게 귀중한 식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영양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여왕벌께서 이걸 드셨군요. 네, 여왕벌만이 먹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일벌과 여왕벌의 차이를 우리 로얄 젤리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일단 겉모습부터 다릅니다. 크기가 저 여왕벌이 2배 이상 큽니다. 그뿐 아니라 일벌은 평생 동안 알을 한 번도 낳지 못하지만 이 여왕벌은 하루에 무려 2,000에서 3,000개의 알을 산란하며 평생에 걸치면 약 200만 개나 되는 알을 낳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산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로얄 젤리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수명이 있습니다. 일벌의 평균 수명이 7주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여왕벌은 최장 7년까지도 산다고 하니까 그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네. 그러면 로얄 젤리는 어떤 핵심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얄 젤리의 핵심 성분은 로열 락틴. 네. 이 로열 락틴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일반 유충이 여왕벌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로열 락틴이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성장 호르몬과 유사한 성장 유도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걸 왜 먹어야 되냐? 성장 호르몬이 이 노화에 따라 감소를 하기 때문에 꼭 식품으로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은 성장이 끝나는 20대의 정점을 찍은 후에 매 10년 주기로 14.5%씩 감소를 하다가 60대에는 20대의 50% 정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말 그래도 성장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노화하는데 전부 맞습니다. 이 감소합니까? 노년기의 노화와도 굉장히 네. 많은 연관성이 있는데 스웨덴에서 인체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를 살펴보면은 이 성장 호르몬이 선천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배 이상 부족한 대상자를 봤더니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약 1.7배 정도 더 높았다고 했었고요. 발병 가능성은 한 2배 정도 높았고 발병이 됐을 때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1.7배 정도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초파리를 가지고 했던 실험이 있었는데요. 되게 이제 이런 영양 성분에 대한 실험을 초파리 가지고 많이 하는데 대사 능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초파리의 평균 수명이 대략 한 14일 정도, 2주 정도를 살게 되는데요. 이 로얄 젤리를 먹인 초파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초파리에 비해서 크기도 굉장히 많이 크고 산란 능력도 2배 이상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열흘 이상 늘어났으니까 자기의 원래 수명이 70% 이상을 증가시킨 거죠. 이 로얄 락틴이 세포의 크기와 수명에도 영향을 줘서 성장을 촉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핵심 성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젤리의 핵심 성분 두 번째는 하이드록시 데센산이네요. 예, 로얄 젤리 속 핵심 성분은요, 바로 하이드록시 데센산입니다. 이 로얄 젤리 특유의 신맛을 나타내는 원인이고요, 품질의 지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인데다가 비슷한 호르몬 구조로서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그리고 심혈관계 합병증, 노화 관련 질병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꽃가루나 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임산부, 수유부는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 후에 섭취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로얄 젤리는 어떤 환경에서 나왔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깨끗한 환경이 캐나다 같은 곳, 이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체 나이를 낮춰 건강하고 젊게 사는 방법 한 건 알아봤습니다. 41세지만 20대 같은 최정원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2022년의 오늘 마지막 방.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죠? 네, 아, 정말 이제 2023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나간 세월 진짜 금방 가요.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